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지난 한 해 충주시는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충주의 출발을 위해 의미 있고 값진 한 해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충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 더욱 공정하고 소통하는 행정, 과감하게 도전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달도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충주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가족들 모두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가운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도 시민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충주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많이 낸 좀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충주시의 지난 한 해, 시장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한 일, 또 꼭 이루고자 했던 일을 대부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도전해보자 하고 시도했던 일들이 많은 그 가시적인 성과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충주시의 변화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갖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한 해 특히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출발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성과들 거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말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네. 올해 자랑할 만한 10대 성과가 무엇이냐를 좀 내봐라 했더니 A4용지 한 너댓섯 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찾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와 물류센터까지 모두 충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한 겁니다. 예, 기업이 하나가 내려오는 게 그걸로 뭐 충주 시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걸 통해서 충주가 이렇게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7개 기업, 1년 동안 57개 기업의 일자리가 한 3,300개 될 수 있는 네. 1조 8천억 수준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 충주의 국립박물관을 이제 설치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원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수영장이라거나 공원이라거나 또 장애인 체육관 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좀 많이 확충이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말씀하신 많은 성과들이 충주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들어서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조해 오셨잖아요.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추진해온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을 많이 맺었는데 14,000명 가까운 시민들과 지금 친구입니다. 제가 하루에 평균 적을 때는 한 5, 6건, 많을 때는 10건 정도로 민원이 그걸로 들어옵니다. 뭐 자기 지역에 쓰레기가 제대로 안 치워졌다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고 또 뭐 도로가 불편하다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시민소통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가면서 풀어드려가지고 하루 평균 너댓 건의 민원을 직접 소통으로 이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게 누적된 게 한 1,000여 건이 되고요. 또 이 카톡으로 시민들이 직접 그 같이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충주톡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어디에 좋은 공연이 있다. 네. 또 뭐 세금을 내는 방법이 바뀌었다거나 또 일자리를 우리가 모집하는데 필요하면 오라거나 이런 것들을 충주톡에 가입한 시민들한테 우리가 정보를 직접 쏴드립니다. 10,000명 이상이 거기 가입돼 가지고
그분들이 예전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와서 다 자기가 정보를 찾아야 됐는데 네.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저희들이 자랑하는 게 유튜브입니다. 충주의 공무원이 시작한 유튜브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거든요. 가입자 수와 또 이런 그 구독률에서 두 번째인데 서울시보다 약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1000만 서울시보다. 그 아주 뭐 충주의 홍보맨이라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이 많이 알 정도로 가지고 그런 유명한 유튜버가 됐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분야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성과를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직접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이 아파트 단지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거의 반복돼요. 400~500명 되는 시민들이 오늘도 찾아오고 두 달 후에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여 명 이상 연인원이 되는 그런 많은 분을 만나지만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낮에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이렇게 바쁜 시민들, 시청에 갈 시간도 없는 분들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의견을 그렇죠.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는 거죠. 공장이나 이런 직장에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네. 식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즉석에서 민원을 받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는 저녁에 퇴근 시간 이후에 찾아가서 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희망하면 거기 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청취, 오프라인상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그동안에 못 들어봤던 얘기들, 못 챙겼던 얘기들, 또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그만큼 활발해진 만큼 새해에도 시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구상하고 계시겠죠. 네. 올 한 해 충주시의 방침 그리고 운영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운영 방향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취임 이후에 뭐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충주의 발전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3대 원칙이 있어요. 이 일을 해서 충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대체 누가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시의 발전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죠. 뭐 개인 땅에다가 무슨 시 예산 들여서 길 놔주고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약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하는 것이죠.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용기를 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왔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는 첫 번째가 우리 아들, 딸들, 자식 세대, 후배 세대들이 충주에서 취직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서 떠나고 장사를 하면 안 돼서 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 그렇게 되려면 경제적으로 크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젊은이들이 여기서 아이 낳고 생활하는데 불편 없도록 육아시설이라거나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 또 그거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해서 생활 주변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충주도 이제 인구가 토백이 절반, 외지 출생자 절반 이렇게 좀 열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폐쇄적이고 또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포용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평생 친화 도시, 평생학습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기에 맞는 어린이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은 낯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친화할 수 있고 또 정을 붙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3,000명 가까이가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서 성과를 나타낸다면은 충주는 지방 소도시 중에서도 침체되거나 이렇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소통과 공감에 역시 주력하시겠다는 또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전국 지자체 공통 관심사인 기업 유치에서도 충주가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새해에는 좀 어떤 계획 세우고 있으신가요? 이제 좀 전에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유치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천에 있는 공장이 이제 지방으로 더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충주는 뭘 보고 왔겠느냐?
저는 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교통이 되느냐 이거죠. 교통이 수도권이나 전국과 연결되는 그 교통은 저희들이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동서 고속도로가 지금 뚫려 있고 또 이 동서 고속도로는 제천에서 삼척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부 계획도 있고 또 고속도로는 충주시를 주변으로 이제 네 군데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톨게이트를 기업도시 쪽에다가 하이패스 ICU다 또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네네. 또 서울 가는 철도를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중부 내륙 철도. 이렇게 교통망을 국가 기관 교통망을 만들면서 그것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데다가 다시 또 연결을 해서 그 도로를 잘 쓸 수 있게 기반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충주시는 다 팔았어요 지금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다 분양이 돼서 지금 땅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기업이 들어오겠다 해도 늘 데가 없어서 동충주 산업단지, 드림파크 산업단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단지 세 곳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기업만 내려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충주가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가 21만 6천인데 저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많을 때는 28만까지 충주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6만 가까이가 주소를 안 옮기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주소를 안 옮기느냐? 자녀 교육, 또 이 생활 편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편의 같은 시설들을 더 많이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면 이제 우리 충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천안이나 이제 원주 이런 도시를 목표로 좀 성장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70년대 말에 충주와 원주와 천안은 크기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좀 따라잡는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그걸 롤 모델로 삼아서 성장하고 좀 커가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충주시는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충주시만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수소 경제를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섞여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충주 입장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수소 경제 얘기가 왜 나왔느냐? 충주에 있는 현대 모비스에서 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인 스택을 만들고 있었어요. 조그맣게. 1년에 거의 1,000개 정도만 만들었었는데 정의선 현대 그 자동차 총괄 회장이 충주를 내려와서 그 공장에서 이걸 40만 대 규모로다가 키우겠다. 정부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비전을 발표했고 산자부 장관님이 같이 내려와서 정부에서 밀겠다 이런 겁니다. 수소 경제의 핵심은 수소 자동차입니다. 네. 뭐 그걸 갖고 발전소 만들고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건 큰 돈도 안 되고 큰 일자리도 없어요. 그럼 뭐냐 핵심은 현대 모비스의 수소 자동차 그 산업이 충주에서 뿌리를 받고 커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충주의 수소 경제 핵심은 현대 모비스 수소 자동차가 충주에서 더 크게 성장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연관 산업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저희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스택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조립 라인에 가서 자동차를 조립을 해야 수소 자동차가 생기는데 지금은 충주에서 여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 라인이 있는 아산이나 울산으로 싣고 내려가야 되니까 자꾸 그 조립 라인이 있는 도시에서 이 기업을 끌고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주만의 힘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도 방송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충청북도에서도 이게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가 충주에서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성장을 해서 여기서 뿌리를 받고 여기서 40만 대, 80만 대 규모로 중심 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수소차를 더 많이 운행해야 된다거나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플랜트를 여기다 만들어서 뒷받침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주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핵심은 현대모비스의 수소자동차 산업이 충주를 떠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더
속도감 있게 더 크게 성장하게 나가도록 총력 뒷받침해야 된다.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시에서도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고 연관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과 함께 충주시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 충주에는 이제 아까 제가 3가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네. 그 산업단지를 제가 자력으로 충주시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국가산업단지로 굳이 하려고 아주 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걸 사업을 따냈고 지금 한 6분 능선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왜 국가산단이냐?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국가가 분양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누구한테 분양하겠습니까? 기업에게 분양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단을 분양하는 것은 곧 기업 유치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분양을 좀 할 때 지역의 좀 위상에 맞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거기에 많이 유치를 해서 수소 산업과 바이오 산업 2개 양대 산맥으로 새로운 산업 도시를 만들려는 것이 충주의 비전입니다. 구산업으로 20, 30년 전에 이제 산업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좀 성장했던 도시들은 그 산업이 몰락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충주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받아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몇십 년간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2가지 방향이 수소산업,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과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네,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충주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정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유치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고속교통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한 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 동충주역 신설도 충주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북선이 고속화되면서 우리 충주 시민들은 2가지를 소망했어요. 하나는 시내 달천 구간을 통과하면서 지역이 단절이 되고 또 철도를 넘어가기 위한 또 도로를 위에다가 교량형 도로를 놓고 해서 지역이 아주 복잡해서 이거 선형을 좀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지역이 발전될 것이다. 또 하나는 동충주 쪽이 많이 낙후됐으니까 있는 역이 3가지가 없어지니까 역을 3개 없애는 대신 거기다 좀 적절한 위치에 역을 하나 만들면은 균형 발전되지 않겠느냐 해서 2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그 달천 구간을 정리하는 문제는 좀 이제 실시 설계관 단계에서 반영이 될 것 같고 동충주역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면은 충북선에다가 동충주역을 신설하는 거는 좀 포기를 하고 지금 중부내륙선 철도, 서울 가는 철도를 놓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동충주 지역을 지나갑니다. 금가 지역을. 그래서 거기에 금가 마사라는 곳에 역을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경제성이 떨어진다서 역을 좀 천천히 하자 이렇게 보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빨리 역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그 부분을 동충주역으로 하고 그 일대를 개발하는 쪽으로 충청북도하고도 이제 협의를 마쳤고 이제 정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슈를 제기를 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했는데 더 나은 대안으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관광 산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지자체의 생존 전략인데요. 새해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충주시는 이제 라이트월드라는 관광 사업을 네. 좀 해서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나 또 자영업자들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사업으로 보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제 시내에 좀 가까운 데다가 사업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시내 상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할 겁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그 자체는 괜찮은데 시내 긍정적인 영향을 잘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제가 오픈할 단계는 아닌데 시민들이 만족하실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좀 그동안에 라이트홀드나 이런 걸로 좀 미진했던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보답을 하겠습니다. 충주가 가지고 있는 댐이라거나 네. 또 좋은 산,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좋아해서 충주에 오면 좀 코스가 좀 잘 잡히는 그런 관광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을 움직이는 큰 사업 못지않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알차게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주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을까요? 제가 다녀보면은 저를 가장 많이 칭찬하는 게 제가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매일 시내를 걸어다닙니다. 건강도 관리할 겸 네. 또 걸어다니는 시민을 만나야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시민이 바로 서민이고 이 생활형 시민들입니다. 다녀보면 가장 많이 칭찬하는 게 시내 곳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걸 칭찬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하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해서 계획하고 나서 3년 만에 그걸 완공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녀보면 아주 잘 해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산업단지나 뭐 공장 유치 같이 큰 얘기에는 공감을 하시지만 당장은 내 생활 주변에 주차장 부족한 거를 좀 주차장을 늘려드린다거나 도로변에 또 차를 좀 대더라도 시간별로 좀 편하게 되고 편하게 또 이렇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그 생활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아파트 단지 쭉 다니면서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아주 그런 거를 좀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이 볼 때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시설이 동시에 다 들었을 겁니다. 국립박물관, 또 공설운동장 자리에 공원과 수영장, 또 어린이 청소년 쉼터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꼭 생활 주변에 필요한 시설들이 올해 착공되는 것만 해도 한 10손가락 꼽을 정도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복지 관련 수요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특히 이제 가장 힘든 분들이 이제 장애인 분들이죠. 근데 장애인 시설을 보면은 다 외진데 산꼭대기 이런 데 해놨어요. 가장 교통이 좋은 데 있어야 할 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데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게 도심지에 들어오려면 반대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시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문화동 그 의료원 자리에 보건소하고 복지타운을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 물리치료라거나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복합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선 그 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외지에 있고 이런 소외됐던 분들을 좀 우대를 해서 그렇게 좀 해드리라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충주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힘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 드리고 또 그거보다 좀 다르게 뭔가 좀 어울리고 좀 외로워하는 분들은 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와서 좀 많이 배우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누워 있거나 뭐 앉아 있어야 할 분들은 그 시설을 어르신들 좀 편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맞춤형으로 그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보강하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의료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건국대 의료전문대학원 환원과 관련한 문제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충주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건국대학이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가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2022년이 되면은 거의 다 의학대학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도 의학대학으로다가 환원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의학대학을 충주 캠퍼스에다가 정부에서 인가를 내줬어요. 해준 이유는 뭐냐면 그 충주를 중심으로 문경, 이천, 여주, 충주, 제천, 단양 이쪽에 낙후된 의료 서비스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려면 거기서 의사를 양성해가지고 거기에 의학대학병원을 잘 져서 그걸 책임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더니 병원은 조그만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나마 그것도 의학 전문대학으로 바꿔서 서울로 다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상당히 충주 시민에 대한 배신이죠. 이걸 이제 대학은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원다운 병원, 대학병원다운 병원이 돼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우리도 모르게 서울 가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충주로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재단 측하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어라. 그게 잘 안 된다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북대병원 분원 문제라거나 또 다른 대안도 과감하게 추진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시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지자체 생존과 직결되는 인구 늘리기에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의 현 상황은 좀 어떤가요? 5년 전에 제가 취임했을 때 21만 1,000명이었어요. 지금 21만 6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씩 늘었는데 뭐 그게 뭐냐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도시에서 현상 유지하는 것도 기특한 건데 1,000명씩 늘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출생 사망이 마이너스 600명이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공부하려고 떠나는 인원이 한 1,400 정도 돼서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2,000 도시예요. 이걸 플러스 1,000으로 만드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인구 정책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등록 정책을 펴서 뭐 주민등록 옮기면 돈 얼마 준다? 그거는 지속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경제 활동하는 가족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역시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확대하고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충주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과 어려움도 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들께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올 한 해 좀 충주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드리겠다. 충주는 분명히 변하고 있고 또 변했고 앞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거라는 것을 시민들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저는 충주의 변화를 실감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명히 변할 겁니다. 그동안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처에서 뭐 공사가 벌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도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보다는 또 우리 가까운 이웃보다는 충주시 전체를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서 도와주고 포용하고 같이 어울려가는 그런 진정으로 열리고 더 받아들이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주의 발전, 다수 시민의 혜택, 사회적 약자 보호, 이 세 가지 원칙과 기준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 신년사에서 밝힌 조기령 시장의 다짐이기도 한데요. 그 의지와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충주를 이뤄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